목요일 이 시간 이홍준 한규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덥지만 동키분들 가정 경제 문제를 시원하게 체감 온도 영하 10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등신 안심보다 좋은 양심 이홍준입니다. 자, 오늘 노후 준비, 특히 40, 50대인 분들을 위해서 노후 준비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정성 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40대 분들한테 이 노후 준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반응이 아직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참 집 있는 사람들은 대출 갚을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 준비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50대 분들은 이미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일단 40대는 연금 준비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좀 닥친 게 좀 있다고 해서 이게 미루다 보면은 은퇴했을 때요. 연금에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0대는요. 지금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때를 넘기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는 연금 준비의 골든 타임인 거고 50대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늦은 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시기별로도 또 이제 준비하는 방식들이 다를 텐데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하나씩 살펴주세요. 네, 먼저 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대는 연금 준비의 골든 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은퇴까지 시간이 좀 있고 또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좀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내가 필요한 노후 준비 자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50대는요. 이제 은퇴가 실질적으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즉 과도한 투자 전략으로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보다는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다하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나 목적이 잘못된 것도 정리하고 연금으로 좀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면서 좀 체크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은퇴 후 필요 자금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래 연금 하나 있어야지 이러고 그냥 아무거나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비는 이 정도다. 이게 나와야지 이제 필요 자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겠다. 은퇴 후에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그건 따로 그건 이제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지금 예. 너무 궁금하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재 자산 상태를 한번 평가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매월 연금을 어느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게 네. 나올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다 기초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연금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지. 그래야 그걸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번과 예. 2번을. 네. 그리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럼 몇 세 때부터 수령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연금을 개시할 당시에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연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연금을 인출하는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금을 한번 가입해 놨다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또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에 리밸런싱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이 노후 준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상품을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수령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스스로는 객관적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더라도 혹은 뭐 연금 준비도 정말 나중 후의 일인데 장기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 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작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우 나 지금 돈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라고 쉽게 전문가와의 상담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해버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키분들이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귀 기울여서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안들이 그럼 나 연금 상품 수많은 연금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지? 그리고 연금은 언제 수령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이미 좀 만들어 놓은 연금이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을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연금이 얼마인지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 연금이 몇 세부터 얼마씩 나온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걸 좀 확인해서 그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생활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연금을 빼고 모자란 연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은퇴 후 필요한 자금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 후에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점들을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연금을 포함해서 이 모든 금융 상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다음에 투자 금액, 마지막으로 수익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극대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시너지는 정말로 무섭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투자 금액과 수익률은 사람마다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참 다루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일정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시간에 투자를 하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죠. 공평하게 그쵸.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이 40대, 50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모든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시간은 이 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혜님도. 네. 사실 뭐 시간을 갖다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이 복리라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복리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금의 이자를 더한 것에 또 이자를 더한. 즉 처음에는 단리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복리를 생각하면 시간이 돈인 게 맞네요, 정말로.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연금 상품에 복리 효과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40세인 남자분이 월 30만 원을 20년을 넣고 70세 때 연금 개시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총 납입 금액은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되는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6,581만 원 정도가 되고 연간 연금 지급 보증액은 1,048만 원. 이걸 월로 따지면 약 88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5년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즉 45세 때부터 하면 총 납입 금액은 똑같죠. 20년간 7,200만 원. 하지만 보증되는 연금 기준액은 1억 4,061만 원에 보증 연간 연금액은 873만 원으로 한 달에 약 73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연간 그러니까 약 15만 원, 그렇죠. 월 15만 원. 연간 하면 대략 한 175만 원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건 뭐다? 늦게 시작을 해서 그만큼 덜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입한 금액과 기간은 다 똑같은데도 조금 5년 일찍 시작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연금이라는 게 정말 당장 5년 후, 10년 후에 받는 게 아니니까 정말 복리 효과가 눈에 띄게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고 혹시 동키 분들도 이게 하루하루 늦추다 보면은 한 달 늦춰지는 게 금방이고 또 1년 늦춰지는 게 금방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알아보시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분명히 저희가 주의를 하고 체크를 해야 할 포인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노후는 깁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 평균 수명 올라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의료기술까지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평균 수명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 50대 분들은 은퇴 후에 약 30년 정도는 더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도 있을 거고 의료비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산한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연금은 시간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연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데도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적용돼서 시간은 돈이고 수령을 하고 은퇴 후에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노후가 길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정말 시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바퀴 또 어떤 점을 저희가 또 염두에 둬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점검 받아보셔야 합니다. 연금 상품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전을 하는데요. 무조건 예전에 들어놓은 게 좋다고 맹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인데 3년 전에 10년 납으로 가입한 분이 계셨어요. 그럼 이분은 앞으로 7년이면 납입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존 상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연금을 타는 것보다 제가 좀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컨설팅 해드렸더니 한 달 연금액 차이가 무려 19만 원에 났어요. 그것도 최소 19만 원 차이고 그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상품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고 최고였을 수 있지만은 더 좋은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납입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연금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간 상품이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따질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알게 되셨죠.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돈키호테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히 40, 50대를 위한 연금 준비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그럼 직접 상담한 사례로 저희가 좀 쉽게 더 들여다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약 20년 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4식구의 가장입니다. 아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독립한 상태고 딸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 앞으로 교육비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요. 앞으로 큰 자금이 들어갈 일은 이제 아이들 결혼만 남았네요. 은퇴는 앞으로 약 15년 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이제 150만 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제 나이에도 추가로 이제 뭔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또 대한민국의 4인 가족이신 것 같고 근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탄탄하게 챙겨 놓으신 것 같은데도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들이 보기에는 또 어떠셨는지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연자분 부부가 맞벌이를 하시는데요. 네. 두 분께서 이제 한 달 수입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재무 구조를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이 집에 대한 모기지론이요 3년 전에 끝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일단 불필요한 보험이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가입한 지 또 3년 됐는데 역시 조금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사연자분은 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에 25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종신보험에 19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을 2건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게 각각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요. 배우자는 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 20만 원, 종신보험 17만 원 이렇게 2건을 가입하고 있었고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똑같이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건강보험에 13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고 앞으로 은퇴가 15년 정도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망보장을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종신토록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바꿨더니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해도 3만 원이면은 충분해서요. 네. 종신보험을 이제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내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사망보장을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남편분과 똑같이 정기보험으로 바꿔드렸더니 아내분은 2만 원이면 충분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아드님에게 아드님 보험을 이제 넘겨줬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더니 기존 보험으로만 44만 원을 줄였어요. 여기에다가 7만 원 정도를 보태서 50만 원 정도를 연금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10년을 넣고 67세부터 평생 37만 원 정도를 수령 가능하게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기존에 연금 30만 원과 20만 원 2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0만 원짜리는 납입이 끝나서 현재 거치 중에 있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상품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나머지 한 건이 30만 원은 3년 전에 모기지론이 끝나면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67세 때부터 한 19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걸 제가 컨설팅 해드렸더니 앞으로 남은 기간, 즉 7년 더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7년 동안 같은 금액을 내시면서도 오히려 기존보다 5만 원 더 받으시는 플랜, 즉 한 달에 19만 원 나오는 거에서 똑같이 내시고 24만 원 나오는 플랜으로 안내를 했더니 바로 흔쾌히 바꾸셨습니다. 당연히 흔쾌히 그렇죠. 바꾸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연자분은 기존 보험료와 비슷하게 유지하시면서 67세 때부터 연금이 기존보다 약 42만 원 더 나오게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동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연금 준비는 빠르게, 그리고 이미 가입한 연금도 반드시 점검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보험료 내고서 더 네.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은 여러 번 돈키호테 아마 함께 하시는 돈키 여러분들은 보험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귀찮아서 단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러니까 절대 고객센터에는 전화 못 하시죠. 몇 번 누르고 뭐 하고 상담원 연결하고 내 상황 얘기하고 그런 건데 연금조차도 더군다나 연금은 우리가 일찍 가입할수록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옛날에 가입해 둔 게 지금 새로 무언가 바꾸거나 가입하는 것보다 잘 돼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예. 사연자분 사례에서 보듯이 절대 뭐 연금 납입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쓸데없이 많이 내고 있는 보험료 당연히 줄이셔서 그걸 연금으로 연계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40, 50대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도 경각심을 올리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도움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한규상 이용준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